지금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자 핵시설도 때리고 군사시설도 때리고 자 여러 가지 연구기관도 때리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란의 핵시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가, 또 이 얘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 아까 60%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하는데, 이 60% 농축 우라늄 자 408kg 이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요번 작전에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만약 안 받았다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큰 관심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란 핵시설 피해 관련해서 포르도 농축시설 자 이걸 보면은 이거 2009년도 9월 달에 이제 최초 이제 전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농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포르도가. 자,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테헤란이 있고, 북쪽에 테헤란 그 바로 밑에 떨어진 데가 이제 포르도다, 중심적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라늄 235 20%까지 생산하는 저농축 생산, 그런 시설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라늄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전부 이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약 한 3,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16개의 계단 형태로 전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 완전히 직렬로 돼 있으면서 계속 예컨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농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 다 됐으면 그 다음에 한 계단 위로 올라가서 또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다 갔으면 또 한 개를 또 위에 올라가고, 자, 이런 계단이 16개의 캐스케이드가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포르도 시설이고, 그래서 이 포르도 있는 지역은 이제 아마도 소금 사막이 있는 이제 완전히 끝자락에 있는 그런 시설이다. 그리고 지하 90m에 위치하고 있다. 소금 사막, 거기 이제 가장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건 여태까지 IAEA 정기 사찰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2003년 10월 이래로 자, 60% 농축 우라늄 23.5kg이 생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IAEA 사찰단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새틀라이트 사진을 보면은, 자, 이 완전히 시설이 있는 위에, 이제 이쪽에 구멍이 여러 개가 이제 나 있는데, 크레이터, 이거는 분하고 이거는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지하 요새의 이 피해 평가, 이런 것들은 현 단계에서 불가능하다. 이것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평가고, 그러나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이 포르도를 때리고 나서, 이 방바스터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특공대, 모사드 협력해서 전부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 우리가. 그러나 이 포르도 핵시설 사찰을 해봤더니, 완전 파괴됐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나탄스에 있는 농축 시설,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스파한 이제 도에 있는데, 우라늄 프로빈스에 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 이거는 2002년도에 이제 완전히 대외적으로 폭로가 됐고, 그러면서 이거는 지하 8m에 이제 건설이 되어 있다. 그리고 2.5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2년 뒤에 지붕을 완전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를 했고, 그러면서 22m 높이의 흙으로 전부 덮어버렸다. 이처럼 이제 방어 수단을 전부 강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는 이제 25,000평방 메타의 규모의 홀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 관리 빌딩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돼 있고. 자, 여기에는 14,000개 원심 분리기. 이게 이제 직렬로 연결돼 있고, 약 한 70개의 캐스케이드, 아까 계단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포르도보다 훨씬 규모가 2배, 3배 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축시설 단지가 지금 이제 나탄스가 훨씬 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또 무슨 사고가 있으면 바로 그 옆에 지금 현재 계속 이 캐스케이드, 이제 센트리퓨지스, 이 원심 분리기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이런 전력 시설들을 전부 이제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자 여기 배전망의 사고를 이제 그 유발하게 해서 이게 이 시설들이 전부 가동되는 걸 중단시킨 바가 있다. 요번 그 공습을 통해서 피해 평가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동시에 때렸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가 농축 시설은 어떤 형태로든 이 피격당한 상태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설이 그 이스파한인데, 자 이스파한은 아까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제 나탄스보다 또 남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그 뉴클리어 리서치 퍼실리티가 있다. 연구시설들이. 그래서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 그 변환 시설도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천연 우라늄을 이제 광산에서 채광을 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옐로우 케이크 떡으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이제 그 농축할 수 있도록 그 육불화 우라늄, 그 우라늄 헥사 플로라이드 UF6로 만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컨버전 한다고 그러는데, 인 컨버전 시설이 바로 이 이스파한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퓨얼 플레이트 패브리케이션 플란트도 있고, 그래서 요번 그 피해 평가를 보면은 집중적으로 그 토마호크 미사일을 맞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요 그 리서치 그 퍼실리티의 18개 건물동들이 대부분이 다 피격됐다. 이제 그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콤플렉스 단지에 우라늄 그 컨버전 퍼실리티, 변환 그 시설, 이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저장소, 그 연결된 지하 터널, 모두 4개의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가운데 3개가 집중적으로 포격을 당했다. 그렇게. 포격 당하자마자 이제 그 이란 측에서는 이제 흙으로 그 입구를 전부 막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이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4개의 입구 가운데 3개가 전부 이제 폭파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는 자, 이 이스파한 안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60% 자, 이 408kg의 농축 우라늄 이것이 지금 저장돼 있다. 지하에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전부 올 6월 초에 IAEA가 이제 그 공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토마호크로 이제 때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핵시설 피해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보면은 자, 미국 그 폭탄의 그 폭발력 이런 건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에 이 완전히 그 우라늄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90m 밑에 있더라도 폭탄 투어의 이 진동 이런 것들은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비엔나에 있는 테크니시 우니베르시티 자 공대 비엔나 그 공대에 있는 그 게르 슈타인하우저 그 교수가 핵물리학 그 교수가 자 그러면서 실제로 맞진 않았더라도 자 이 폭탄 그 충격 효과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원심 분리의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실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포르도에서 이제 폭탄 물질을 농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란은 지금 현재 미국 공격 이전에 농축 우라늄 이거를 사전에 어딘가 제3의 장소에 대피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뭐 언론이나 이제 전문가들 전부 다 이제 이 최대 관심사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세 군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맞았는데, 그러나 전혀 방사능 이 수치 이런 것들에 이제 변화가 없다, 이제 증가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이제 그 IAEA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여태까지 저 생산된 농축 우라늄 이걸 실질적으로 타결을 못했다, 이제 직접 피격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는데 이게 실제로 안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습 효과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방사능 수치가, 그러나 워낙 저 우라늄이라는 것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저 방사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재현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다시 그 힘을 얻는 게, 바로 이미 다른 장소로 전부 다 농축 우라늄을 이동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전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나 그다음에 이 IAEA 사무총장 그로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폭격하기 전에 이미 나탄스에서 핵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장비 이런 것들을 이동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새틀라이트로 봤더니 이 포도 이 핵시설 그 진입도 바로 앞에 예컨대 트럭이 16대가 지금 있으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미 옮겼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전부 또 이제 다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자, 이 문제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한테 물었더니 이 네타냐후는 씩 웃기만 하면서 대단히 이거 관련해서 그 재미있는 그 뭐 흥미로운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말은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록 이거를 제3의 장소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는 정확히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 어디에 지금 현재 보관되고 있는지 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좀 비친다는. 도처에 지금 모사드가 있고 도처에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걸 이란 내에서 이제 캐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이 관련해서 네타냐후가 웃었다, 재미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 이거 자, 운반이 가능한데, 만약 운반을 했을 경우에 이제 탐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60%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원심 분리기 돌리면서 60%에 갔어. 그 당시에는 이제 6불화 우라늄 UF6가 되는데 6불화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 자, 이거는 기체 상태일 경우는 이제 가스통에다 넣는 실린더체로 이제 운반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판 가스통 뭐 이런 데다가 전부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제3의 장소로 운반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만약 분말 형태로 이제 옥사이드 형태로 지금 있을 경우에 저장돼 있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실린더 이 용기에 넣어가지고 작은 용기에 넣어서 차량으로 얼마든지 운반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금속 형태로 변환이 됐을 경우에도 신발 상자 몇 개분이면 충분히 운반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아까 그 슈타인하우서, 그 다음에 비엔나 그 공대 게르 슈타인하우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eine Menge passt in ein paar Schulkartons, sofern das Uran in seine metallische Form umgewandelt wurde. 그래서 완전히 메탈 폼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을 경우 이 우라늄이, 그러나 이 슈 카통, 이 신발 그 통, 운동화 뭐 신발통 이거 몇 개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군사작전을 아주 급하게 감행한 이유도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사실 6월 초만 해도 이 트럼프는 사실 이 군사 공격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 이제 하지 말았으면 뭐 그런 의사를 이제 피력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처럼 지금 현재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가고 그야말로 이것을 또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그런다. 이런 그 첩보나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가 자,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때리자.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 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네타냐후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 진영의 피해.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아까 제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번 전쟁 10일 동안 해봤더니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하는데, 그 태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긍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피해를 먼저 보면은,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라이징 라이온 이 작전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세 군데 핵시설, 그 다음에 화학무기 시설, 이런 것들 손상이나 파괴를 받았다. 그 다음에 아까 포르도, 여기는 농축시설 파괴됐고, 그 다음에 나탄스, 여기도 이제 뭐 원심불력이 손상 파괴된 상태다. 그리고 이스파한도 마찬가지, 이제 테크놀로지 센터, 여기 내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우라늄 프로덕션 퍼실리티 이것도 손상 파괴됐다. 그러면서 우라늄 변환 시설 이런 것도 손상을 받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제가 재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오피셜리 전부 다 이제 공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라크 핵단지 IR-40 그 원자력 경락 건물 파괴가 됐다. 그 다음에 아라크 중수로 그 헤비워터 프로덕션 플랜 중수 그 생산 그 공장 이것도 여기에 디스틸레이션 타워 증수탑 이것도 파괴됐다. 이처럼 핵시설 관련해서 이와 같은 중요 그 핵시설들의 전부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괴됐던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큰 그 어떤 이런 성과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비교할 때. 자, 그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 뭐 2분의 1 파괴됐다, 거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드론 생산 시설도 이제 파괴됐고, 그 다음에 군지관이 6명이 날아갔고 혁명수비대 간부도 사망했고, 그래서 6월 28일 날 이미 60명 그 국장이 치러졌다. 이 테헤란에서. 그러니까 60명이 죽은 겁니다. 지금 현재 고위관료 60명이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혁명수비대 여기 이제 본부 부속 건물 이런 것들도 손상을 입었고 공군기지도 파손이 되고 핵과학자는 14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총 희생자가 657명이 사망하고 2,500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이것이 이란의 피해다.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위키피디아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의 피해는 어떤가? 이것도 전부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 미사일 6발이 그 이스라엘 그 군사시설 5군데를 피격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비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다뤄졌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안 됐다. 자, 이 영국 그 텔레그래프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군사시설 5군데가 피격이 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핵시설이 전부 다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고 그 외에 여러 시설들,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5군데 지금 이제 피격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군기지, 정보센터, 물류기지, 여기 대해서 이제 공격을 피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란 미사일의 16%만이 이스라엘 목표를 타격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란의 공군, 유인 공군 폭격기나 무슨 전투기가 이스라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끼켜야 날라오는 게 미사일이고, 날라오는 게 드론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87%가 평균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 전부 요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유하고 에너지 시설 7곳도 이스라엘 피격을 당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파 항구의 이 정유공장 이것도 이제 두드러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츠만 연구소 그 다음에 소로카 대학교의 의료센터 이것도 맞았다. 그리고 7개 주거 지역의 가옥이 파괴가 되고 15,000명의 이재민을 유학해 했다. 그러나 이께서 사망자는 28명에 이제 그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자, 엄청나게 많은 부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8명 사망했다. 그리고 이제 철저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열이 강화하면서 국내에는 거의 보도를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자, 이게 미국의 오레곤 대학교에 이제 연구원들이 위성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피해를 탐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외로 전부 다 전부 릴리스를 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또 12일간에 이란은 약 한 550발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약 한 1000개 드론을 발사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 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이 좌측에 이게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이란에 뚫고 들어온, 이란 영공에 뚫고 들어온 그 드론이나 그 미사일을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개전 첫날, 13일 날, 14일 날, 이거는 2%밖에 침투 못했다. 전부 다 나머지는 요격당하고, 그 다음 것들도 개서 뭐 8%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나 이 막대부가 제일 높은 게 이게 한 16%다. 그러니까 무려 84%가 전부 다 요격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많이 쏘긴 쐈는데, 55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대부분이 87%, 평균 80% 뭐 이런 가까이가 전부 다 요격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피해라고 하는 거는, 자, 국내 총생산 약 한 1% 손실이 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아미르 야론이 직접 이제 블룸버그하고 회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자 200억 셰켈 세 가지고 이것이 달러로 치면 약 한 59억 불 된다. 이제 국내 총생산 1%의 손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자기의 그 피해 평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